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경상남도의 임시의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성동훈 의원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기사를 비롯한 관계부문이 2021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령 출신 손태영 의원입니다. 그럼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모니터링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임위부터 예결위까지 신속하고 심도 있는 논의로 확정해 주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 과정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도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빈틈없는 방역과 함께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소외된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안전한 2학기 전면 등교와 교육 회복 지원을 통해 학교에서부터 일상의 회복이 시작되도록 우리 교육 공동체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이런 노력에 경상남도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명품교육도시 거창 출신 소속이 없는 강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우리 도시사 직종의 각종 보좌관들은 일반 공무원이 아닌 특수 경력적 성격이 더 저리저립니다. 단독 지급직으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별정직으로 되어 계신 분도 있고 전문 임기제로 되어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은 법에 의해서 그 신분이 보장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 임기제들은 또 그 계약 기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저를 보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사퇴돼야 하는 각종 보좌관들이 임기 보장을 덜먹이며 자리를 찍고 있으며 이래야 하는 사람들이 각종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한대행님,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의 부재로 인해서 좀 불안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안정적인 도정, 그 다음에 도민을 위한 봉사를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그런 시점이고, 저로서는 누구라도 더욱더 많이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도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도민들에게 결국에는 유리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책 보좌관들한테 계속해서 저를 보좌할 것을 부탁을 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을 정리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게 된다면 억대 연봉을 받는 이들을 두고 혈세낭비는 물론 공직사회의 분열, 더 나아가 공직을 바라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 권한대행 체제에 엄청난 리스크로 작용할 것입니다. 권한대행님, 이러도 이들을 정리하지 않으실 겁니까? 그 범위 내에서 그분들을 제 필요한 것에 최선을 다해서 저를 보좌하도록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그 한정된 속에서 저를 보좌하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직원 신뢰센터 건립이 우리 교육관님의 중점 공약이고 우리 교직원 신뢰센터의 추진 경위와 또 현재까지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운영하던 우리 소유인 합천 종합 야영 수련장을 교직원 힐링센터로 차를 가지고 가족 단위로 들어가서
야영을 하고 또 근처에 거기가 풍광이 참 좋습니다. 그런 형태로 힐링 센터를 우리 교직원들 코로나 때문에 뭐 상당히 힘든 이 과정에서 그 정도의 배려는 도민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다는 생각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승적으로 이를 추진하게 된다면 활용되지 않는 수많은 전국의 관공서 휴양시설의 전체를 따르게 되어 결국 돈만 들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실패한 힐링센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본원의 견해에 대해서 교육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로서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이런 입지를 찾기 위해서 이미 5년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쭉 논란이 되기도 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뭐 고민을 하기도 했고 의회에서 또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기도 했고 한 그런 것을 판단한다면 이번에 저희들은 예산이 34억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네, 우리 네. 기존의 또 학생 야영 수련장이기 때문에 야영을 하기 좋게 입지가 되어 있어서 작은 비용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만약에 개장을 하면 우리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참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교직원 힐링센터 부지 선정위원회가 6차례 또 개최되었고 최종 후보로 사유지인 산청 소재 금원 힐링센터가 낙점되었고 그렇다면 왜 이곳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까? 어디가 가장 적정한지를 심사를 했고 그 심사 결과 그 산청군 소재의 사유지가 그렇게 해서 그 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사 결과 거기가 적지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폐원된 합천 종합야영 수련이 이번에 책정 낙점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로서는 최적의 공간이고 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성종합복지관의 콘도미니엄 형태라면은 여기는 글램핑을 할 수 있고 또 남쪽에 바닷가에 있는 데 비해서 내륙 산지에 있고 그쪽이 풍광도 좋고 해서 저희들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예, 우리 교육관님 말씀도 맞습니다. 일단 자연 환경과 주변 환경입니다. 일단 반경 400m 내에 축사 3동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반경 800m 내에는 대규모 축사 3동이 있는데 어찌 주변 환경이 우수하다고 하겠습니까? 또한 후보지와 인접한 토지는 현재 한 4차례 또 접하고 있으며 반경 500m 내에는 20여가 민가도 있는데도 어찌 민원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교육관님, 아무리 좋은 시설을 여기에 건립한다고 이러한 주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에 교직원들이 방문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이 가장 잘 되어 있지만 기반 시설은 전무한 상태고 여기는 우리가 그래도 기관으로 활용하던 곳이어서 좀 더 적은 예산이 들어가도 가능할 곳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적정 입지 조건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응답자의 49.3%가 주변에 대한 자연 환경과 경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알고도 이를 계획했다면 번호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감,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 가서 자연과 벗삼아서 좀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은 교육감으로서 또 우리 교직원들을 그 정도로는 챙겨야 이게 최소한의 책무라는 생각에서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릴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의원님들께서 좀 깊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제가 합천 야영을 찍은 사진입니다. 근령 30년이 넘어 건물의 안정성 자체도 의심되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활용한다고 합니다. 축사에서 나오는 분유 냄새, 해당 부지에 접해있는 사철과 민가, 그리고 30년이 넘은 건물을 재활용하는 시설, 과연 이러한 곳에 누가 신뢰하러 오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입지로 선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교육관님, 예. 거창에 들으시면 민원 많이 발생합니까? 그 공간의 어떤 그
힐링 공간으로서 이거 공간만 해도 충분히 우리 교직원들이 나들 수 있는, 갈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기반 시설을 갖추어서 우리 교직원들이 그쪽을 나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군과 협조해서 저희들은 그것도 충분히 우리 교직원들의 힐링 공간으로서 좋은 곳이라는 생각은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미래예측 전문가 표병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경남 물 공급 현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정수장과 광역 정수장, 그리고 이제 소규모 수도 시설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역을 급수구역, 그 외 지역을 미급수 지역이라 합니다. 도내 급수 지역 보급률은 99.7%입니다. 99.7%. 예, 급수 지역을 제외한 미급수 지역은 9개 시군의 61개 읍면동의 주로 이제 산간 오지 지역입니다. 9,919명이 지금 지하수나 계곡수, 우물 등 개인 관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급수 지역은 이제 시군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서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법기 수원지 관련 민원사항 혹시 그 조치 결과에 알고 계십니까? 법기 수원지와 관련한 민원이나 그리고 개방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양산시와 부산시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법기 수원지 건립 경로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양산에 위치한 법기 수원지는 현재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 남산동, 청룡동 등 및 기장군 일대에 식수 공급을 위한 수원이자 수도시설로서 1927년에 착공하여 1932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사업 당시부터 현재까지 부산시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의 수원지로 등기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88년간 법기 수원지 소유권을 이전을 위해서 경남도에서는 그동안에 뭘 했습니까? 법기 수원지는 현재 부산시 식수원이고 이제 비상급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소유권 이전은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측면입니다. 계속해서 법기 수원지와 관련한 동향을 살피고 사항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부산시에서 그 양산시 주는 주민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주민지원 사업비라도 추가 확대한다든지 그런 건의를 갖다가 해가지고 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한대행님께 인접 시도지사와 협력해서 경남도민의 자존심이 걸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에 있었던 그 부산시의 특산병 관련한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도에서는 부산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부산시에서는 공식적으로 도의원님들 앞에서 사과 표명을 했고 또 하나 부산광역시장께서 직접 서면으로 서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과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 서명과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아마 재발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낡은 물을 확보하는 문제 부분들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개발하거나 이런 쪽의 방향으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어떤 그런 수원지를 현재 제도와 법규 속에서 도민들의 휴식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지 양산시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거기에서 좋은 대안들이 있다면 도에서 해결할 부분들은 도에서 해결하고 또 부산시하고 협조해서 해결할 부분들은 그렇게 단기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이전을 해오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참 험난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2019년부터 21년 현재 경남교육청의 건설 신기술 적용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그 신기술은 거의 100% 방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공사가요. 방수공사가 지금 2019년도는 31건이고 작년에는 2건, 올해는 사실 제도 변경에 따라 가지고 사용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교육청에서 신기술 관련 방안을 발표하셨죠? 작년에, 지난번에. 그래서 이전과 이후 변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그 교육청 단위에서는 그 신기술 활용 조례가 저희하고 그 광주하고 울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하고 울산은 그 심의위원회 규정이 없습니다. 그 공법 선정위원회만 하면 되는데 우리 경남도만 공법 선정위원회도 해야 되고 그 신기술 그 활용 심의위원회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 개정이 좀 이루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금액도 좀 그 지방 계약 법령에 맞춰서 1억 원 이상만 그 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좀 이루어지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남교육청은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로서는 일단 의회에 제도 개선 요청을 할 계획이고 또 그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은 신기술하고 또 다른 업체의 공정성, 다른 업체와도 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부 경남 발전을 경인하는 진주 출신 김진무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서 의원님의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기존 확정된 노선에 대하여는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국장님, 본인 생각에 공감하십니까? 일부 그 노선 공사에서는 보상 민원이라든지 그다음 노선 변경, 문화재 발굴 이런 계획 등으로 계획 대비 완공이 10년 이상 늦어지는 현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주 단계부터 이런 사항을 면밀히 체크해서 제 공기 내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도내 중에 지방도 사업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우리 도가 현재 추진 중인 지방도 사업은 국가 지원 지방도를 포함해서 31개 지구입니다. 총 연장이 149km고 총 사업비는 2조 5,481억입니다. 2022년까지 1조 1,955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63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주시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주간선 도로이며 지방도 1009호선은 15년째 도로 8.1km 공사하면서 공정률이 61%입니다. 사업 계획이 2025년으로 연장되어 20년 동안 추진할 계획이죠. 갈전리 구간은 그 교통량이 우리 계획 교통량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2차선으로 그 검토하라는 그 감사원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 교통량을 조사를 해서 그 컨설팅을 받아서 다시 재개를 하게 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천리 구간은 그 문화재 조사로 인해서 그 상당히 사업이 좀 5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0년 9월에 정부 합동감사 그 사전 컨설팅의 의견 회신으로 우리 갈전리 구간에 대해서도 사업 재개를 결정하게 되었고 21년 8월 중천리 그 종점부에 문화재 시발굴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2년 상반기까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지금까지 돈 예산 투입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총? 지금 그 작년까지 811억이 투입되었고 올해 22억이 811억 되시면 우리가 8.1km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키로당 100억씩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게 8.1km니까 811억 들었으면은 키로당 100억씩 됐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이 지금 부실한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 감사 결과 조금 전에 문화재 관계 문화재 다 끝났습니까, 나는? 예, 금년 8월에 그 시굴 조사와 발굴 조사까지 마무리가 되어서 이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완료된 지역 주민들은 지금 활용할 수 있도록 부분 개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예, 일부 그 지금 그 표총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쪽 부분이 되면은 그 부분 먼저 우선 개통을 하고 그다음 그 차례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 구간을 개통 그 임시 개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산 금산간은 지금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은 또 물론 우리 국장 말씀대로 뭐 감사원 결과 이 부분도 정말 빨리 보상을 했으면은 혁신도시 들어오기 전에 이 만약에 보상을 했더라면은 이 정도 지금 돈이 안 들죠. 국장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아마 그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뭐 공사 예수라든지 이런 게 조금 그 공사 기간이 연장됨으로 해가지고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초전에 대구 가는 지방도 1013호선
지금 우리 교도소 대곡농원단지 시설차도 집단 대접이 어른군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로 교통량이 많은 곳입니다. 2단계 사업이 공정 2.6%입니다. 2.6%. 2단계 사업만. 1단계 1.74km 완공됐는데 지금 현재 공정이 2.6%지요. 1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기 초전대곡 1단계는 준공을 해가지고 개통한 상태고 2단계는 조금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13%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도 1013호선 초전대곡 건설을 위한 예산 반영과 추진 계획이 명확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계획 공정에 따라 정상 추진 중입니다. 22년도 예산은 우리 예산부서 협의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이 구간도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1013호선 토지 보상은 연말까지 완공되나요? 연말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쪽으로 좀 넘어가야 될 그런. 아니 우리 연말까지가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그저께 감정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감정은 했습니다. 감정은 다 끝났지요. 남은 구간 감정 다 끝났지요. 예, 감정은. 그럼 보상이 감정하면 보상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맞는데 이제 주민들이 이제 사유지가 이의 신청 없이 잘 나가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저기 보상가 불만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좀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올해까지 마무리하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의 토지은행 제도가 최초로 진행된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도의 지방도 중에서는 토지은행 제도를 최초로 하는 것은 초전대곡간 2 4차로 확보장 공사 이 부분입니다. 공사 시 사업 추진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공사 기간이 좀 길게 잡아야 되는 단목 상거리 주변에 농지에 성토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지금 성토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공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계획 고시는 연내에 된다고 보십니까? 기재부의 총사업비 심의위원회 상정이 된다면은 올 연내에 기본계획 고시가 완료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국토부, 기재부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와 행정 절차, 소유기간, 착공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1년 6개월 정도로 단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023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북내로 철도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설계에 필요한 835억 원은 내년에 전부 확보가 됩니다. 그럼 행정 절차만 진행이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공사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지금? 공사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4조 2,317억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듯 그러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남북내로 철도 관련 도민과 시군의 협조나 당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다 같이 가지고서 협력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도민들과 의원님들 그리고 관련 시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와 예술 그리고 교육의 품격 위에서 천년고도를 넘어 남중권 핵심 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진주 출신 국민의힘 유계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미 지난 3월 농업기술원의 이전 사업과 관련해 이전 예정지의 확장 및 경남 수목원 등과의 연계 효과 등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어떠한 진척이 있었고 또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 예산 사정이나 일정상 당장 시행은 힘들고 농업 여건 변화에 따라서 별도로 세부 확장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다음 경남 수목원과 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양기간이 연구개발 기간이기 때문에 양묘, 종묘 같은 연구개발 사업과 함께 관광자원화 사업도 연계해서 해관한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러한 고민을 통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부족분 토사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생각이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의 자체 사업을 통해서 한 20만 정도를 확보하고요. 농업기술은 현재 부지에 있는 작토청을 옮겨와서 한 10만 정도, 나머지 57만 정도는 주변의 함안이나 사천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공사에서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권한대행님, 아까 담당 국장은 부족분 토사를 인근 함안과 사천에서 가져와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사업 부서와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전 부지와 인접한 산지의 토석을 채취해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 비용이나 공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토사 절취 부분을 다듬어서 10만 평방미터의 부지를 조성해 기타 행정기관 이전 등에 활용한다면 비용 절감과 부지 확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권한대행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한 어떤 공공개발을 계획을 확정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토속 지출을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술은 이전 자체가 지금부터 그 계획이 수립되고 완성될 때까지는 완전히 스톱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목적을 행정 목적을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권한대행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 그러면은 시기적으로 그렇게 부족함이 있어서 어려울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를 않습니다. 어떤 진주시의 어떤 구상과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진주시에서 어떠한 그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어서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혁신도시는 진주시 것입니까? 아니면 경상남도의 것입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2에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또 특별자치도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의 혁신도시입니다. 현재 혁신도시의 가장 당면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LH 혁신안에 따른 우리 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생안을 마련해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LH 개정안 중에 어느 안이 가장 유력하며 그것에 따라 또는 어떠한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최근 정부에서 추진한 두 차례 공청회나 언론 보도를 보면 정부에서는 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청회 시 전문가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의 부정적인 의견도 많습니다. 그리고 법령 개정도 필요해서 정부에서 쉽게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올해 초부터 LH 분할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동안의 도의 노력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규모가 유지되고 지역 상생안이 마련될 때까지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그다음에 진주시와 공조를 강화해서 저희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9월 10일 날 함양 산삼 한노아 엑스포 개막식에 총리님이 참석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 상생안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시는 그 위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이건 기본적으로 정부의 기본적인 어떤 정책 방향이 좀 나와야 저희들이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